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둔감했거나 이 기업은 이 경기 사이클을 잘못 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례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국내 해운사들이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전에 해운시황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해운시황이 호황이니까 조선업종도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그 경기 정점의 거의 말 6, 7, 8년 이때 국내 해운사들이 아주 대규모의 그 선박 투자를 하거든요. 선박 주문을 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일 때였어요. 사상 최고일 때 가장 큰 배들을 대량으로 주문을 내요. 그런데 금방 금융위기가 터졌죠. 급격하게 해운시황이 꺾였고요. 배는 주문을 했는데 인도를 받아도 쓸 데가 없어졌고요. 심지어 인도를 받을 돈도 없어졌죠. 다른 나라 해운사들도 그럴까 봤더니 그 세 개의 큰 해운사들은 우리 해운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했더라고요.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배값이 3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대량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배를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산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사고 그걸 대우조선해양에 주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들어가 봤더니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철저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해운사들의 영업보고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경기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잘못해서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잘못했을 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정유회사 같으면 당연히 유가의 변동이 심하겠죠. 네. 정유회사들은 유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나고 유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회사들이 고민하다가 유가에 따른 경기 민감성을 완화시키려고 유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걸 봤더니 석유화학 쪽이더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줄어들겠죠. 유가가 떨어질 때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유회사들이 2, 3년 전부터 이 석유화학에 대한 시설 투자에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차의 문제가 있겠죠. 유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정유업체들은 돈은 못 버는데 이쪽에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성과는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죠. 성공주의 사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게 대표적이죠. 석유화학 회사인데 반대되는 걸 찾은 건 아니고 얘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새로운 사업을 규모를 키우자. 이게 그 배터리였죠. LG화학의 배터리 진출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배터리라고 하는 게 기술 발전이 아주 더디더라고요.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있죠. 네. 2차 배터리, 니켈 이온 배터리 때문에 이제 일본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전지, 네. 충전 가능한 전지의 기술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뭐 이런 중반 이때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오래됐구나.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없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될 수 있었던 게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기술 격차를 갖고. 근데 2차 배터리가 그런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단순히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겪으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자동차 제조업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를 전반적으로 만드는 쪽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컨버전스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이유, 이거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산업의 경계가 확장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자동차 가지고는 일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구재 소비로는 계속해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의 양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비를 내 안으로 끌어오려면 자동차를 통해서 더 많은 수요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여력 같은 건 있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의 시점이나 결정이 전체적인 타이밍하고 맞는지 다른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이게 선점하는 것인지 그런 식의 판단이 중요할 테고 투자자들도 쏠림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쏠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저들하고 똑같이 모빌리티 쪽으로 또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승산이 있느냐 그런 식의 판단을 투자자들은 해야 되겠죠.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구독자 입장에서, 아니면 혹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은 특징이 좀 분명합니다. 흥하는 사람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도 흥하고, 아니면 줄을 잘 잡아서 그것만 믿는 사람도 흥해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망하는 대열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정쩡한 거는 뭐냐면 이 경기 지표와 관련해 내가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신문 방송을 보고 그래 경기 좋아지고 있네 나빠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뭐 나는 경기와 무관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게 흥하기가 쉽지 않은, 흥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양극단을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나는 이 사람 말만 듣겠다,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기 이야기는 나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한 사람 믿고 가시든가.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극단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흥하려고 그래. 또 한쪽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데이터 쫙 놓고 이때 내가 주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에이 못하지가 아니고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를 첨가해서 다시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늘 거칩니다. 자기 기억을 다시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종훈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나 스스로는 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얘기해 경기 주세요. 흐름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김일구 말만 들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잣대를 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일구를 계속 보다 보면 김일구가 어떤 것을 보고 경기 판단을 하는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교과서 중에 하나죠. 네. 일부님. 성원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경기 판단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게 설사 맞았다고 해도 결국은 투자의 성패를 갸름하는 거는 자세 같아요. 앞으로 경기가 오를 거야. 그리고 나는 경기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잃는 거거든요.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도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각자 훈련은 잘 하시고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